일단 여기 설치기사님이 처음에 설치를 해주시고 당일날 에어컨이 안 시원하다고 해서 왔는데 이쪽을 뜯어서 증발기 위쪽에서 새는 걸 확인을 하셨대요. 근데 제가 지금 냉매를 넣고 질소까지 가압을 해서 확인을 하는데도 안 나옵니다. 안 나와서 저도 멘붕이 살짝 왔는데 일단은 잠가 놓고 보니까 스탠드 쪽보다는 벽걸이 쪽에 누설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하루 만에 안 시원해지고 가스가 전부 다 빠져버릴 정도면 소리가 나야 되는데 소리도 안 나고 압력도 생각보다 되게 천천히 빠지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굿뉴스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아주 진짜 난리 나는 영상입니다. 제가 방문해서 찾아봤는데 도저히 무슨 짓을 해도 새는 부분이 안 나오는 그런 덱이었어요. 이런 경우에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질소가스의 압력을 계속 높여서 결국에는 어딘가를 터뜨린다거나 뭐 너무 과격하지만 뭐 결국 압력을 높이다 보면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제 눈에 조금 이상한 부분이 보였습니다. 바로 실외기 15mm 이 저압 배관의 이 조인 각도가 제가 보기엔 정상적인 각도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일단 이거 어떻게 할까 계속 고민하다가 이거는 그냥 조인 부위 작업을 다시 한번 해보자 라고 생각을 하고 조인 부위 작업을 다시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렇게 다시 하면서 뭔가 의심이 확신으로 변하기 시작한 그런 현장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작업하는 모습을 조금씩 보여드리면서 또 제가 중간중간에 필요하면 해설을 해드리는 방식으로 영상을 편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외기 쪽 배관 연결을 풀어내기 위해서 작업하는 중입니다. 이런 식으로 배관을 한꺼번에 마감해 놓으면 보기는 참 좋은데 이렇게 풀어내기 위해서는 마감 테이프를 제거해야만 하거든요. 또 배관이 말린 각도가 조인 부위를 가리는 각도라서 작업하려니까 좀 힘들었습니다. 처음 설치할 때 배관 모양을 잘 만들면 설치도 훨씬 쉬운데 아마도 각도가 어렵게 모양을 잡다 보니까 뭐 조인할 때 실수가 나온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스탠드 에어컨 조인부의 플레어 모습입니다. 뭐 에어컨 어느 정도 설치해 보신 분들이라면 다들 여기서 샜을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정도로 작업이 좀 잘못돼 있었어요. 좀 제가 보기엔 셀 수밖에 없는 모양이에요. 근데 이것도 함부로 입방정 못 따는 게 기사님이 분명히 확인 다 했고 나도 확인했는데 분명히 여기서 안 됐고 또 근데 실내기에서 샌다던 데서는 안 새니까 설치를 다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중간에 배관에서는 찔러 봤는데 전혀 새는 데 없고 하니까 간혹 이런 데서 잘못해서 새는지도 모르게 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옛날에 몇 번 가도 해결이 안 될 때는 그냥 여기를 다 풀러서 새로 작업을 해주고 그 이후로 괜찮은 적들이 꽤 있었어요. 제 몸으로 가려서 잘 안 보이는데 토크렌치를 사용해서 작업하는 중이에요. 근데 좀 2번 정도 조여줬는데도 딸깍하지 않아서 그냥 그 정도만 하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간혹 토크렌치가 배관의 티수가 얇거나 각도가 안 좋을 때 딸깍하고 걸리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평상시에 딸깍해야 되는 부분에서 걸리지 않는다면 더 이상 쪼우지 마십시오.
더 쪼개 되면 오히려 그걸로 인해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스탠드 에어컨의 조인 부분도 좀 자세히 살펴봤더니 뭐 강한 힘으로 조여서 그런지 배관이 좀 비틀려 있더라고요. 뭐 아무튼 좀 찝찝해서 이 부분도 잘라버리고 다시 작업을 해줬습니다. 벽걸이 에어컨 용접하고 조인 하기 전에 한번 어떻게 작업하는지 찍어 본 겁니다. 지금 물 묻힌 휴지로 좀 열이 전달될 수 있을 만한 곳은 다 보양을 해 놓은 상태고, 용접으로 돼 있는 부분은 용접을 해주고 조인 되는 부분은 다시 조인을 해줬어요. 작업은 뭐 그렇게 어려운 게 없습니다. 사실 뭐 배관만 깔려 있고 나머지 조인 부위 작업만 다시 하는 개념으로 작업을 한 거죠. 뭐 물론 벽걸이 에어컨이 좀 벽 안쪽에 이제 조인 부위가 가깝게 있으니까 이렇게 뽑아서 안에다가 좀 이렇게 해놓고 작업을 하는 게 한 번도 안 해본 분들은 요령이 없어서 잘 못하실 텐데, 그 실리콘으로 붙여놓은 부분들 있죠. 그런 것만 뜯어내면은 안쪽으로 당겨 올 수 있는 유격이 얼마든지 생기기 때문에 당겨 오시면 됩니다. 뭐 벽걸이 배관이야 좀 꾸불꾸불 해도 크랙이 잘 생기지는 않으니까 얼마든지 뭐 작업할 수 있고요. 그리고 현장에서 플레어 잘라온 거를 제가 다 가지고 와봤어요. 아마 누설 수리 작업 많이 하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플레어의 모양이 전혀 이상하지 않아도 새는 경우가 있다는 걸, 그리고 약간이라도 이상한 모양이라면 당연히 셀 수 있다는 걸. 그래서 제가 잘라 가지고 온 우선 스탠드 에어컨 저압 부분입니다. 요게 아까 실외기 쪽이었고 확실히 좀 플레어 부분이 되게 좁게 나 있죠. 그리고 요거는 실내기 쪽에 작업이 돼 있던 부분입니다. 좀 차이가 보이나요? 자, 그리고 이제 뭐 벽걸이 에어컨 저압이랑 나머지 이제 고압 부분들인데, 벽걸이 에어컨 실외기 쪽이겠죠. 실내기 쪽은 용접으로 돼 있어서 그냥 떼어냈어요. 이거는 뭐 아무리 봐도 여기서 셀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6mm 중에 요거는 좀 어때 보이세요? 요거는 그렇게 많이 셀 것 같이 보이지는 않죠. 근데 그러면 요건 어떻게 보이세요? 요건 벌써 모양이 완전히 같죠. 이게 너무 과하게 조여서 이쪽 부분이 완전히 날아갔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결국에는 연결 부위에서 새는 현장이었어요. 실외기에 모든 서비스 밸브를 오픈하고 진공 작업을 하는데도 17분 만에 거의 0.5토르까지 다 떨어졌어요. 방치시 진공도도 확인해 봤는데 2토르 미만이 잘 유지가 돼서 안심하고 작업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좀 하고 싶은 얘기도 하고 영상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 오늘 현장 같은 경우에는 증발기에 누설이 의심이 된다고 설치기사님이 고객한테 얘기를 했죠. 근데 그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없으면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뭐 물론 탐지기가 반응을 해서 여기서 새는구나 라고 판단을 하셨겠지만 두 번, 세 번 확인해서 이게 오탐인지 아닌지를 잘 확인을 해 주셨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실외기에 조인된 모습으로 봐서는 저 같으면 그거 조인 다시 해봤을 것 같아요. 뭐 실외기던 실내기던 이렇게 뭐 질소 사용하고 누설 탐지기 사용해서 누설이 안 나오는 경우가 분명히 생길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그럴 때는 제가 오늘 한 것처럼 모든 연결 부위에 조인을 다시 해주는 것도 정말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저도 사수한테 배운 겁니다. 그냥 다 잘라버리고 다시 작업해 보세요. 그러면 다시 연락 안 올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나 2년 이내에 냉매가스가 다 새서 문제가 된 경우는 설치에 잘못일 가능성이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
내가 작업한 부분에 아무리 탐지기로 다 대봐서 이상이 없다고 그래도 기계 부위에서 어디선가 새는 걸 확인하지 못했다면 함부로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이분은 에어컨을 바꿀 뻔했어요. 200만원, 300만원 돈이 들어갈 뻔했는데 지금 이렇게 작업하고 나서 시원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 뭐 물론 저도 좀 걱정이 돼요. 이렇게 작업을 하고 나왔지만 먼저 오셨던 기사님이 증발기에서의 누설을 얘기했기 때문에 혹시라도 에어컨 시원하지 않게 되면은 다시 저한테 연락 달라고 얘기는 해놓은 상황인데, 오늘 영상을 찍기 위해서 일주일이 지난 상황에 제가 통화를 한 번 더 해봤지만 아직까지는 문제없이 잘 쓰고 있답니다. 마침 연락이 하나 더 왔어요. 메리백안 환경인데 이제 설치 기사님은 3월에 설치를 하고 가셨다는데 메리백안에서 셀 것 같다고 얘기를 하신답니다. 근데 서비스 기사님이 와서는 벽걸이 에어컨 쪽에서도 울리고 스탠드 에어컨 쪽에서도 울리니 이건 설치 기사의 잘못일 거다라고 또 얘기를 하셨대요. 제가 좀 자세하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서비스 기사님은 벽걸이 에어컨 어디, 스탠드 에어컨 어디에서 샌다고 얘기를 하시던가요? 했더니 또 이 서비스 기사님이 어디서 새는지는 모르고 그냥 샌다고만 얘기를 하고 가신 거예요. 기계에서 새는지, 배관에서 새는지, 메리백안에서 새는지 다음 시간에는 3편으로 넘어갑니다. 메리백안에서 누설 탐지하는 방법, 그리고 요령, 뭐 이런 거 같이 한번 현장 영상 좀 찍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또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